요즘은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오르는 게 없는 시대. 아니. 우리의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월급 말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주식 또한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 때문에 작년 중순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오르는 아이들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뉴스 타이틀을 보니 이런 게 있네요. 이 와중에 리츠 석 달간 13%나 올랐다. 변동성 커진 장 고배당 리츠로 피신하라.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플레 장에서는 리츠도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런 뉴스도 있네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다음 주에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기관 청약 경쟁률이 1170대 1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공부 안 할 수 없겠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전에 리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hit it!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리츠 석 달간 13%나 뛰었다. 국내 상장 리츠에 한 달 새 7천억가량이 몰렸다고 합니다. 증시가 흔들리자 연 4%에서 6%가량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리츠의 상대적인 매력이 돋보였다는 건데요.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 시가총액은 8조 6,344억 원으로 전월 대비 9%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올해 평균 5%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장의 관심이 리츠에 쏠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럼 리츠가 뭔가? 먹는 건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실제로 먹는 리츠도 있지만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의미합니다. 리츠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스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리츠는 모집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관련 증권에 투자한 뒤에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아리송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기릿이 있습니다. 기릿은 옛날부터 꿈이 이랬습니다. 조물주보다 더 좋은 건물주가 꿈인 기릿. 하지만 아직까지 기릿의 현실은 건물주는커녕 외국인의 물주. 조금 슬프네요. 그러나 이런 우리도 건물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리츠입니다.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여기 연수익률이 10%인 건물이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꿈이었던 기릿이 눈을 빛내면서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봤더니 이 건물에 1층밖에 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릿에겐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이죠. 대출을 받아서 가봤더니 건물주의 꿈은 어림없게도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도 2층까지밖에 못 산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진 않겠죠? 내 돈으로도 안 되고 은행 돈으로도 부족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같이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릿은 연 10% 수익률이 나는 빌딩 공략하실 분? 이라면서 파티를 모집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서 빌딩을 살 수 있었습니다. 투자했던 사람들은 연 수익률의 10%씩 받으면서 또 건물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릿은 친구들과 함께 건물주의 꿈을 이뤘습니다. 비록 친구들과 투자한 만큼 나눠 가지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빌딩 하나로는 아쉽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알짜 건물들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또 공개 모집하는 인원도 더 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릿은 꿈이었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건물들이 전부 기릿 거다 라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해서 삼성전자 전체를 사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이 부동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리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쉽습니다. 그냥 상장된 주식, 아니, 리츠를 그냥 주식이랑 똑같이 매수하면 돼요. 그럼 바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리츠를 검색하면 여러 리츠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리츠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리츠의 장단점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비싼 빌딩의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뭐 화장실의 수도꼭지 정도는 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식을 볼 땐 우리가 여러 지표들을 보고 회계 자료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 감정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임대료, 월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올지, 앞으로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주식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알찬 배당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비율이 총 자산의 70% 이상이어야 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보다는 배당금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증을 자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유상증자가 맞습니다. 신규 자산을 매입할 때 내가 보유한 자산에 맞춰서 돈을 빌려서 자산을 매입하게 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이랑 리츠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리츠에 투자할 때는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부동산의 위치랑 부동산이 어떤 자산인지, 좋은 부동산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또 임차인도 중요합니다. 월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만약 임차인이 월세 감당할 능력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월세를 내기가 힘들고 배째라 배째 막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돈은 받을 수 있겠지만 뒷골이 땡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죠. 배당 수익. 앞으로 줄 배당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운용사의 운용력도 중요합니다. 자산을 매입하고 운용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내 자산도 더 많이 불어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리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청약하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마스턴 투자운용에서 운용하는 리츠입니다. 마스턴 투자운용은 2010년에 출범한 부동산 운용사라고 해요.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 운용사다 보니까 리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알 것 같죠?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누적 자산이 173개,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140개나 된다고 하고요. 누적 운용 규모는 3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우! 그럼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보유한 자산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마스턴 글로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호크랩 제52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마스턴 유럽 전문 투자형 사무부동산 투자신탁 제9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리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자 형태의 리츠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턴 글로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프랑스에 있는 아마존 노르망디 물류센터랑 남프랑스 물류센터를 100% 소유하고 있고요. 호크랩 제52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 26%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인천 항동에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 쿠팡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턴 유럽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9호의 지분 13%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리츠는 프랑스의 크리스탈 파크 오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노르망디 물류센터랑 남프랑스 물류센터인데요. 아마존이 임차하고 있는 라스트마일 센터입니다. 라스트마일이라는 건 고객의 집 근처에 위치해서 고객에게 배송하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물류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물류센터들은 다 신축으로 임대를 개시한 건 올해
3월에서 4월이라고 합니다. 기본 12년의 임대차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9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율은 당연히 100%겠죠? 매입 캡 레이트는 3.95에서 3.96%입니다. 캡 레이트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캡 레이트는 자본 환원율인데요. 내가 투자한 부동산 자산에서 순 영업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여튼 그 건물에서 매년 임대 수익을 5억을 얻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캡 레이트는 5%입니다. 일단은 캡 레이트가 높다는 건 그냥 기대 수익률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건물을 그냥 내 돈으로 다 짓진 않았겠죠? 당연히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 금리는 1.3% 고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금리도 낮고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죠. 그리고 연 임대료는 197만 6천 유로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상업용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에 기반해서 임대료 지수가 연동돼서 매년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물가 상승률에 기반해서 매년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인플레이션 해지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노르망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매입액이 383억 원이었는데 22년 2월 말 기준으로 감정해 보니까 437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자산의 가치는 매입액 대비 113% 정도가 된다고 해요. 남프랑스도 113%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 항동에 위치한 스마트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도 신축이고요. 저온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쿠팡이고요. 당연하게도 임대율은 100%겠죠. 임대차 기간은 4년으로 5년까지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매입 캡 레이트는 5.18%인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물류센터는 캡 레이트가 4% 정도인데요. 이렇게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20년 8월에 선매입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출 금리는 2.93%로 고정이고요. 연 임대료는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4년차 이후부터 연 1%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매입할 때 금액은 3,285억이었고 3월 말 기준으로 3,850억 원으로 매입액 대비 117% 정도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크리스탈 파크인데요. 먼저 임차인은 PwC라고 해서 세계 2위의 회계감사 기업이 60% 이상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FF, 에스티로더 등의 다국적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해요. 임대차 기간은 6년이고요. 임대율이 100%인 점도 매력적이죠. 캡 레이트는 3.94%이고 대출 금리는 1.25%로 저금리에 고정돼 있습니다. 연 임대료는 2,800만 유로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377억 정도 되더라고요. 크리스탈 파크는 파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 3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프랑스의 CBD 권역에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고 인접한 지역 중에 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강남권이라고 합니다. 매입할 때 금액은 9,455억 원으로 작년 말 기준 9,61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유한 자산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배당은 언제, 얼마나 주는 걸까요? 배당은 3월과 9월에 나누어주는 반기 배당이고요. 연평균 6%의 안정적 배당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줄 쳐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현재 예정으로는 이때쯤에 보유자산을 매각해서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현재 예상한 계획대로 매각이 된다면 24년 9월 기준으로 15% 그리고 26년 9월 기준으로 13%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마지막으로 공모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한 주당 5,000원으로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25,000원입니다. 그런데 청약을 한다면 많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리츠는 균등이 없기 때문이에요. 청약일은 5월 12일 목요일에서 13일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상장일은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기간 수요 예측은 1170대 1이 나왔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43.3%라고 해요. 배정된 물량은 355만 주고요. 예상 시총은 1329억 원이고요. 계좌는 청약 당일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고 2,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례 청약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표인데요.
투자 설명서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청약 주식수가 10주부터 100주까지는 10주 단위에서 이루어지고요. 100주부터 500주까지는 50주 단위, 500주부터 1000주까지는 100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청약을 하신다면 청약 단위도 알고 계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2200주만큼 청약을 하려고 돈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000주부터 5000주까지는 500주 단위죠. 그러면 2200주가 아니라 2000주밖에 청약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돈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지금까지 상장한 리츠의 흐름을 정리한 편인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기관 경쟁률이 1170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장했던 그 어떤 리츠보다 가장 높은 기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의무 보유를 합약한 기간도 43%라서 다른 리츠들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높은 수준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5월 6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기 때문에 현재가의 부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셔도 기간 경쟁률과 참여 기간 수를 보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도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흘러갔을 때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를 쭉 봤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자체는 확실히 매력적이고 시기도 적절하게 상장한다고 볼 수 있네요. 저 히릿 그리고 기릿은 일단 현금 비중을 한번 계산해보고 가능하면 청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물론 2주에 청약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공모주들의 수요 예측 결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다만 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 균등 배정이 없기 때문에 기린이 분들 중에서 현금이 조금 부족하다면 지금 봤을 때는 정답은 없겠지만 1,000만원 이하라면 차라리 상장 후에 만약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그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지금 현금 비중이 빵빵하시다면 이번 청약 놓칠 수 없겠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는 자료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릿이었습니다. 빠이요!